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합니다. 사실 성범죄를 이제 여성분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대책하고 맞물려서 이제 하나씩 강의를 이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처음 강의를 이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 주안을 두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전세 사기를 이제 당했을 때, 전세 사기 지역에 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걸 좀 이제 피해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쪽에 맞춰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또 여기 지금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이제 성범죄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고소를 당했을 때 하는 거에 대칭인 이제 여성이 이제 그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는 후속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처음 이제 성범죄란 무엇인가 부터 이제 출발해야 이제 전체 상황을 이제 맞추어 가는 거겠죠. 그러면 성범죄란 것은 개념적으로 성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은 이제 이해가 쉽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게 개념을 이제 좀 애둘러서 언론이나 이제 일반 사회생활에서 쓰는 표현과 법률에서 세계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틀립니다. 먼저 이제 법률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주로 쓰는 거는 성폭행, 성폭력 또는 성폭행 이런 식의 용어를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쓰고요. 또 노동법에 가면 성희롱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일본인은 이런 표현들을 막 섞어서 이해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다 구분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강간죄란 것은 성기간의 삽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강간을 당했다 내지 강간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성기간 남성 여성 간의 성기가 이제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삽입 시설이라고 해서 삽입되는 때가 강간죄가 이렇게 기수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은 이 외에 강간죄 외에 범죄 중인데 이외에 성과 관련 있는 범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강제추행이 되려면 뭐냐 하는데 요건이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혐오감을 주는 일체 행위입니다. 그게 상대방, 여성이든 상대방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강간죄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고요. 여기는 대상이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추행은 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여자 상사가 이제 부하 남자 직원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제 강제추행죄가 되는데, 그 기준이 상대방이 볼 때 성적 수치심, 부끄럽다 이 말이죠. 혐오감, 이게 더럽다 내지는 이게 싫어한다는 그거를 기준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나의 생각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기준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추행이란 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행위인데 그 기준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을 기초로 볼 때 이 정도면 이제 추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기준을 잡을 때는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우선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조금만 더 쓰면 이제 기준이 여기서 이렇게 개념은 이런 건데요. 이걸 개념 지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 시간, 부위, 강제추행은 의외로 되게 많이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됩니다. 법원에 가보시면 이 성범죄 재판부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범죄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드물고 오히려 성범죄나 음주운전 이런 도로교통법 관련된 범죄가 되게 많고 그래서 성범죄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범죄가 많은데 되게 이제 강간죄는 명확하게 범죄가 특징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큰 무리가 없는데 강제추행죄란 건 추행이냐 아니냐가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애인 관계냐 아닌 관계냐 일반 모르는 여성을 추행했느냐 애인 관계에 있어서 성적 이게 터치 이런 것이 허용되는 범위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가 낮 시간대냐 밤 시간대냐 또 좀 틀리고 그다음에 부위가 이제 허벅지를 만지느냐 허벅지도 안쪽을 만지느냐 바깥쪽을 만지느냐 가슴을 만져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만지느냐 옷 안에 손을 넣느냐 이런 거 어깨를 감싸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다 조금씩 틀린데 중요한 거는 부위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 부위가 이렇게 예민한 부위다 생각하는 것들은 다 성적 희롱 성추행의 범위에 가깝게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슴 부위, 그다음에 성기 부위, 아니면 허벅지 안쪽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추행으로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성폭력이라는 거는 이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을 합한 표현입니다. 이걸 합해서 어느 언론에서는 성폭력 이렇게 표현을 성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성폭행이라 이렇게 할 때는 언론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강간죄를 의미하는 거로 보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해되시고요. 성희롱이라는 거는 이거는 노동법에 있어서의 노동 문제입니다. 직장 내에 있어서의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내지 업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직장 내 성희롱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직장 안에서 업무상의 위계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성추행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희롱 이런 식으로 노동법적으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게 의외로 남성들은 특히 20대, 30대 이런 경우는 남녀 간의 연인 관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서로 관계가 티격태격 세워지는 단계나 아니면 뭔가 서로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일 때는 이게 의외로 이렇게 여성 입장에서는 이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옵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디 경찰서인데 지금 뭔가 이렇게 경찰서에 한번 나오세요. 성범죄로 고소가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좀 기준이 섭니다. 그럼 내가 성범죄를 하면 이 기본적으로 절차는 수사 절차와 절차를 얘기하면 절차가 3단계입니다. 수사, 재판, 집행.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시작은 수사에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은 집행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수사란 것은 뭐냐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경찰서하고 검찰청이 수사기관입니다. 여기 부산 같으면 이제 여기가 기장지역인데 기장지역에서는 기장경찰서가 있습니다. 또 검찰청은 예를 들면 기장경찰서, 검찰청은 부산 동부지청입니다. 여기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부산 동부지방법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조사를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게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해봤을 때 혐의가 없고 이럴 때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하고 혐의가 있다고 볼 때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고 볼 때는 여기서 자체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혐의가 있었다고 볼 때는 검찰로 송치라는 걸 합니다. 형사소송법적인 용어가 일반인들은 익숙하지 않은데 뭐 송치했다. 이렇게 하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로 보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니 혐의가 없으면 자체로 종결해서 끝내버리고 혐의가 있다고 하면 검찰로 송치해서 이제 이게 검찰로 오면 검찰청에서는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불기소는 여기 자체로 종결하는 거죠. 기소되었을 때도 법원에 이렇게 제가 검찰청에서 그리고 여기는 수사의 이 형사 성범죄 사건이 옛날에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기 전에 형사소송법 체계는 경찰에서 1차 조사하면 자체 종결권이 없이 검찰청에서 검사가 판단해보고 이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했는데 법이 지금 바뀌어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체로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할 때는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법원에 보낼지 말지는 이 검찰이 판단하기 망입니다. 그럼 검찰로 오면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는 유죄가 있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 여부를 선고를 하는 겁니다. 유죄 선고를 하면 유죄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죄가 됐을 때 대부분의 행위 내용은 벌금, 징역, 집행유예 이 세 가지 형이 대부분 선고되는데 옛날에는 벌금형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나 아니면 징역형으로 가는 게 많아졌습니다. 성범죄가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옛날에는 웬만큼 벌금하고 합의하면 끝났는데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 벌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소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형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벌금을 집행하는 여기 마지막 집행 단계에서 벌금을 집행하는 여기 기관이 검찰청에서 부산 같으면 지금 동부지청에 검찰청에 가서 벌금을 통지가 오면 납부하면 되는 거고 징역형을 사는 곳은 부산 교도소에 가서 사는 겁니다. 집행유예란 것은 예를 들면 벌금이 1,000만 원이 났다. 징역이 1년이 났다. 이렇게 할 때 그 사이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여기서는 징역 1년 이렇게 징역형 1년을 선고되면 교도소에 가서 부산 교도소에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것은 징역을 1년을 선고하는데 집행을 2년을 유예해서 징역 1년을 사는 것처럼 2년이 범죄를 안 하면 그냥 징역 집행한 것처럼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벌금, 그리고 교도소가 살아야 되는 징역, 그 사회에 조금 그 한 번 봐주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게 징역, 그러니까 벌금을 선고하면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할 확률이 높고, 집행유예 선고하면 다음에 징역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으니까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